이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와 관련해서 오늘 조국 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오는 것은 2006년 이후에 12년 만에 처음입니다. 정면 승부카드로 조국 수석을 출석시킨 청와대와 공세 수위를 더 강력하게 높이겠다는 야당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오늘 조국 수석의 운영위 출석이 새 벽두 전국 주도권의 향방을 결정짓는 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내용 건국대 행정대학원 장성호 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곧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도 같이 운영위원회에 출석을 하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일단 이 부분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정수석이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하더군요. 얼마나 이례적인 겁니까? 이례적이라기보다도 이제 문제는 관례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동안에 보수 정당인 한국당, 과거에 이제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 이 보수 정권의 민정수석들은 한 번도 참석하지를 않았고 네. 출두를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DJ 김대중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이 노무현 대통령 때만 6차례 지금 출석을 했습니다. 네. 특히 노무현 대통령 때 문재인 민정수석이 3차례나 출석을 한 경우가 있고, 그리고 2006년도에는 이제 전해철 민정수석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물론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결단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3번을 출석을 해보니까 민정수석이 뭐 굳이 출석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어떤 자신감의 발로에 따라서 지시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네. 뭐 야당 입장에서는 일단 원하는 바를 이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조국 수석이 국회 모습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모습을 드러내고 이제 야당 입장에서 보면 면전에 두고 공격할 기회를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칼날을 좀 갈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끝이 보지 않는 정쟁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예. 한쪽에서는 뭐 거대한 게이트다. 이렇게 해서 직무유기 혐의가 있고 이 검찰 그리고 국정조사 특검까지 앞으로 몰고 갈 그럴 이제 기세고, 여당 입장에서는 이번을 기회로 해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 의혹을 단칼에 해소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 기회를 이제 삼고자 해서 네. 양측의 어떤 여러 가지 의도하는 것은 다르나, 그러나 앞으로 이 두 양 진영에서의 어떤 지리한 공방이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오늘 이 한 모습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렇게 보면 절대 오산이고, 네. 앞으로 이것이 정치적인 공방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후년 총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내후년 총선을 대비해서 여야의 대치 전국이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강대강으로 부딪힐 가능성이 있고, 그것은 이제 뭐 다른 말로 하면 창과 방패 그리고 건곤일척의 싸움, 이렇게 봐서 밀리면 죽는다. 네. 이런 것들이 이런 의혹을 가지고 얘기하면 나는 아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 계속 가자. 이렇게 해서 서로 공방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공격 포인트를 좀 짚어보자면 야당의 공격 포인트요. 뭐 지금 딱 떠오르는 건 당연히 뭐 사찰 의혹과 관련된 것도 인사검증도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사찰이 있고 그리고 블랙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것도 지금 똑같이 사찰과 민간인 불법 사찰, 공무원 사찰 그리고 직무유기 여러 가지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것은 네. 지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그 여러 가지 상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주 자극적인 국민들이 알기 쉬운 그런 용어를 지금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이제 정쟁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여당에서는 그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촛불혁명으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그것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세우는 소위 말해서 적폐청산을 하고 있는 정권에서 그런 것을 할 리가 있냐, 네. 이렇게 이제 방어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 쟁점을 보면 이제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6급 비서관이죠. 6급 수사관이 김태우 수사관이 어떻게 특별감찰관에 임명이 됐냐. 이것에 대해서 야당은 조국 수석의 고등학교 선배인 최모 어떤 사업가가 제3자를 통해서 조국 수석한테 전했다. 그러나 조국 수석은 이 사장이나 제3자를 일면식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 환경부 블랙리스트 아니겠습니까? 네.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300개의 기관을 여러 가지 사장과 감사를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여기에서 친야 성향, 그러니까 한국당이라든가 과거의 구여권 성향의 사람들을 100명을 추려서 불법 사찰을 했다. 네. 그때 당시 불법 사찰을 기도한 그걸 한 사람이 당시 환경부 기조실장이었던 박천규 현 차관이다. 이렇게 지금 야당은 주장하고 있고 네. 여당은 그것은 뭐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인사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이지 불법 사찰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상당히 많이 나왔던 우윤근 러시아 대사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윤근 러시아 대사의 그 인사검증 관련해서 취업 청탁과 관련해서 1,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을 2016년에 이것을 다시 가짜 차용증을 쓰고 제3자를 통해서 돌려줬다. 이것이 직무유기다? 아니다. 그리고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국 수석은 사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조국 수석까지 이것이 보고가 틀림없이 다 됐을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라든가 조국 수석은 전혀 보고가 되지 않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작성이 됐다 하더라도 실행된 것은 없다. 이렇게 양측이 정말 팽팽하게 지금 맞서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결국에는 민정수석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이제 야당에서는 조국 수석의 사퇴를 압박하고 나설 텐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어 논리로 반공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서는 제가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그 정권적 차원에서의 야당에서는 정권적 차원에서 어떤 큰 게이트고 직무유기고 그리고 블랙리스트는 지난 박근혜 정권 때 국민들이라든가 현 정권에서 심판한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청와대 입장이나 조국 수석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일면식도 없고 그리고 김태우 비서관이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언론 공작, 언론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언론을 통해서 청와대를 공격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개인적 일탈을 가지고 우리가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한 것처럼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양측 주장이 상당히 지금 갈려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아까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익숙한 용어를 그대로 쓴다라는 거죠. 뭐 블랙리스트, 사찰. 정말 박근혜 정부 때 문제가 됐던 그 용어들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당이라든지 청와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이제 선명성 있는 지금 정부 아니겠습니까? 네. 적폐청산이 벌써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오히려 이것이 국민들은 피로감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강력하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네. 이 블랙리스트하고 사찰이라는 것은 이미 시사 용어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인은 언어로서 말로서 하는 이제 행위 예술인데 어떻게 보면은 야당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자 과거에 이렇게 탄핵될 정도로 이런 것들을 과거 정권이 했다면 현 정권이 그런 걸 했다면 똑같이 탄핵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주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이 휘발성이 상당히 강한 것이고 여기에서 어느 한쪽이 밀리면 정말 그것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전열을 재정비해서 지금 여러 의원들을 지금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지금의 현재 어떤 상황이 현재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인 어떤 전선의 교두보를 야권은 여기에서 확보를 하고 이것을 최대한 장기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정치적 효과를 얻는 그런 정치적 호재로 지금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사실 청와대는 이제 김태우 수사관이 개인적인 일탈로서 그 직무 범위를 넘어서 감찰했기 때문에 청와대는 이걸 뭐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폐기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검찰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확인한다라는 것도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설령 검찰이 어떤 조사 결과를 유의미한 것을 약간을 내놓던 아예 어떤 유의미한 결과가 없다. 이렇게 한들 야당이 그것을 수용하겠습니까? 과거 정권을 보더라도 검찰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권의 공작이다. 이렇게 야권은 또 주장할 것이고 검찰을 믿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이 그동안의 어떤 관행이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것이 장기적으로 끌고 갈 그런 정치적 사안이고 야권을 위해서 유리한 카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정조사 그리고 또 특검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환경부 블랙리스트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블랙리스트다 아니면은 그냥 인사 자료로서 작성한 것이다. 네. 판단 기준이 뭐냐라는 거죠. 사실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이제 악용했다면 당연히 블랙리스트가 되겠죠.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박근혜 대통령 법원에서 얘기한 것이 지원 배제 계획이 있고 그리고 조직적 동원 그리고 치밀한 실행 이 3박자가 맞추면 이것이 블랙리스트다. 이렇게 법원에서 개념 정리를 했는데 사실은 그 과거의 정권에서 쭉 보면은 통치행위라는 것이 있고 장관의 업무 수행이라는 것이 있고 네. 기본적인 인사 관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야권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기본적인 통치 행위인데 이것이 사적인 영역이다. 그리고 어떤 정파적을 이익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그런 보복의 차원에서 이것을 사용했다. 네.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블랙리스트인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러니까요. 이런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정치적인 공방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물론 당연히 여권이라든가 청와대나 이것을 하는 당사자들은 이것은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통상적인 어떤 행정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과거에도 우리가 TV에서 많이 그런 걸 봐왔지 않습니까? 네.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도. 그러나 야권에서는 아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정파라든가 정치 보복적 차원에서 과거에 어떤 정권에 몸담았던 그런 인사들을 추려내기 위한 그런 불법 사찰이다. 이렇게 자극적으로 이제 주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이것에 대한 개념은 또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법원에 가서 또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정치가 서로의 상대방 어떤 치부를 상징적으로 이제 공격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네. 결국 혼란스러운 것은 우리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애초부터 왜 이 리스트를 작성했는지 그리고 왜 입장이 오락가락했는지 이 부분도 사실은 신뢰를 잃을 만한 부분이고 지적을 당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부인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 공무원들은 사실은 국정을 수행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자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이제 공무원 사회인데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철법통이라는 비판이 드는 것도 어떤 정권이 와서 새로운 것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직무형을 절대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무원들을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신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 되면은 정치권 특히 여당이 아니고 이제 야당에서 이거에 대해서 줄기차게 공격을 해서 블랙리스트고 불법적인 거다. 네. 개인적 사찰이고 네. 직무유기다.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은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저변의 어떤 분위기를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의도했던 것은 우리가 통상적인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했다. 그렇게 했지만 순간순간 약간의 미묘한 어떤 워딩의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야당이 공격의 포인트를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서 핀트가 약간 어긋난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보고 그런 것들은 정말 마지막에 실체적인 진실이라든가 네. 그런 팩트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 질문은 전국 전망으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오늘 이것도 2018년의 마지막 날을 뜨겁게 달굴 핫 이슈가 될 테고요. 선거구제 개편도 있고요. 네. 내년 전국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집권 또 3년 차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또 성과를 강조하고 있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정치의 계절이 왔다고 봅니다. 내후년에 하루만 지나면 이제 내년인데 네. 1년 반 뒤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야가 물러설 수 없고 총선 모드로 또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성과를 요구하고 있고 지지율이 떨어지면 레임덕이 오고 그만큼 국정의 장악력이 떨어지고 적폐청산이라든가 개혁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것이 이제 대통령의 걱정인데 네. 그러나 지금 이제 정치의 계절이 왔다는 것은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1년 반 뒤에 있을 총선에 사활을 걸지 않으면 훨씬 더 큰 데미지가 정권을 향해서 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왜 조국 수석을 오늘 왜 투입을 하냐? 그만큼 국정이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성과를 내야 되는데 글로벌 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글로벌 경기가 어려우면 결국은 경제적 위기가 오면 정치적 위기가 오고 네. 정치적 위기는 결국은 누가 감당을 해야 되냐면 현재의 대통령과 정부가 이런 것들을 감당을 하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여론적 지표고 그리고 그것을 결과로 내놓는 것이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판단을 하는 것인데 경제가 어렵고 지지율이 떨어지면 결국은 1년 반 뒤에 있을 총선에서 여당이 빨간불 정신호를 지금 뭐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늘 이 여러 가지 지금 의혹 이런 것들을 일거에 털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러나 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내년 총선까지 저는 끌고 갈 작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상당히 어렵고 검찰 조사를 해서 결과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국정조사와 특검을 계속 요구해서 네. 나중에 특검까지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야당이기 때문에 오늘로써 이 새로운 2019년이 정말 희망찬 19년이 아니고 정치판은 이제부터 정말 치열한 정치적 공방이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건국대 행정대학원 장성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